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K-POP 아티스트 팬 상호작용은 블랙핑크의 새로운 고향인 위버스와 같은 앱에 점점 더 위존하고 있습니다란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기사와 한국에 대한 악의적인 K-POP 사이트들이란 제목의 해외 네티즌 토론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과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K-POP이 전 세계로 널리 퍼질 수 있게 한 기본은 K-POP 스타들의 뛰어난 실력이지만 그것을 전파하는 강력한 전파 수단이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 세계적인 SNS가 있고 현재는 한국의 기획사 포털들이 자체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K-POP 전파 수단으로 이용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이 상황에서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에서 의미있는 칼럼이 올라와 지금부터 소개를 합니다. 지난주 K-POP 걸그룹 블랙핑크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위버스에 합류해 방탄소년단의 매니지먼트사로 가장 잘 알려진 하이브가 제작한 앱에 합류하는 가장 최근의 세간의 이목을 끌게 됩니다. K-POP 그룹이 팬과 아티스트의 소통을 위한 별개의 플랫폼에 합류한 것은 가장 최근의 조치였습니다. 2019년에 런칭한 위버스는 리슨, 유니버스와 함께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3대 플랫폼 중 하나로 K-POP 스타와 외국인 연예인이 팬들과 소통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에서 팬들은 메신저 앱처럼 아티스트와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팬은 좋아하는 스타의 버블 콘텐츠에 액세스하기 위해 요금을 지불하지만 구독하는 각 아티스트의 콘텐츠에 대해 별도의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한편 최신 앱 유니버스는 게임 회사 NC소프트가 올해 출시하고 매니지먼트 회사 CJ E&M이 지원합니다. 다른 두 개의 주요 K-POP 커뮤니티 앱과 달리 AI 요소를 통합하여 아티스트가 노래,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팬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 및 스타가 주최하는 라디오쇼 같은 기타 콘텐츠를 위한 다양한 행성이 있습니다. 각 앱은 사용하는 아티스트의 팬을 끌어모았지만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니버스의 AI 기능으로 출시에 대해 우려가 있었고 위버스의 보안 문제로 인해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알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접 판매 플랫폼인 위버스 샵은 고객 서비스가 형편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K-POP 아티스트는 온라인에서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및 기타 수단을 사용한 이력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팬카페로 알려진 온라인 포럼은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최근에는 네이버 브이라이브 앱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호스팅하는 많은 아티스트가 선택하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올해 초 위버스와 브이라이브 합병 두 브랜드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승인을 받았지만 K-POP이 유니버스에 영향을 미치고 버블이 위버스로 전환할지 아니면 새로운 앱으로 전환할지 모든 매니지먼트 회사가 계속 자체 앱을 실행할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일부는 통합 수준을 제공합니다. 한편 홍콩에서는 인기 있는 칸토팝 그룹 미러가 대부분 인스타그램을 사용하여 팬과 소통합니다. 코비드19 대유행 속에서 유명인 참여 플랫폼은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으며 다양한 지역 시장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정 앱을 선호합니다. 그들은 청중을 유치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기능을 계속 실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K-POP, K-드라마 등 한류를 다룬다는 취지로 개설된 해외 사이트인 올K-POP 네티즌 버즈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가십성 기사들로 채워지면서 한류 전달이 아닌 혐한에 가까운 짓들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게시글이 해외 토론 게시판에 올라와 살펴보겠습니다. 올K-POP 네티즌 버즈 코리안부는 왜 여전히 존재하는지 이게 불평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지만 안티코리아 CEO가 올K-POP을 소유하고 있어요. 오래전에 그들은 소녀시대의 명칭을 일본어 발음으로 사용했고 성적으로 묘사하고 조롱했어요. 그리고 마이너 K-POP 아이돌의 누드 사진 유출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친일본적이고 반한적인 사이트예요. 그들의 댓글창은 K-POP 커뮤니티 중에서 가장 난장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에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티즌 버즈도 K-POP 혐오주의자이자 안티코리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서는 항상 한국인들을 야만적이고 비열하고 인종차별적이라고 묘사합니다.
거기도 역시 가까이 가지 마세요. 댓글창은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코리아부의 경우는 항상 나쁜 것은 아니지만 특히 그들의 페이스북에 있는 댓글을 피하세요. 당신이 한국인이면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제목은 너무 과장되어 있고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고 댓글창에는 나는 K-팝은 좋아하지만 한국이나 한국 사람들은 싫어 같은 오물들로 가득합니다. 이 세계의 역겨운 암덩어리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게 정말 짜증이 납니다. K-팝 커뮤니티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그들 때문입니다. 한초와 원한류도 피해야 할 곳에 추가합니다. 이 게시글의 해외 댓글 반응입니다. 너희 모두가 여전히 클릭하잖아. 나는 기사를 클릭할 때 링크를 보지 않아. 거의 본능적으로 그래. 그래서 내 생각에 링크 기사 같은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게 좋은 대안 같아. 클릭하기 전에 모든 링크를 다 확인하는 것은 힘들잖아.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기사 제목만 읽고 클릭하잖아. 여기서는 저런 곳에 링크 거는 것을 안 하려고 하고 있어. 왜냐하면 새로운 K-팝 광팬들은 저런 곳들이 얼마나 멍청한 웹사이트들인지 몰라. 내가 저런 곳에 안 간지 10년 정도는 지났는데 확실히 올 K-팝은 뭔가 달라진 게 틀림없어. J-팝 커뮤니티는 일본에서도 K-팝 그룹이 더 잘 팔린다는 기사를 내놓으니까 저 사이트들을 싫어했어. 그리고 내가 저 사이트들이나 저들의 자매 사이트인 J-팝 사이트 도쿄 하이브에 관심을 끄는 후에 저곳의 창립자가 끔찍한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알고 있어. 내가 아는 건 저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에일리 누드를 처음 유출했던 사람이라는 거야. 그걸 돈 받고 팔았지. 나도 저기서 사진 유출되었던 기억이 나. 그래서 나도 완전히 저 사이트에 관심을 껐어. 물론 그 전에도 기사들이 너무 끔찍해서 피했지만, 그리고 유명인의 죽음에 대한 기사들은 어떻게 취재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짜증났어. 맞아, 올 K-팝은 한국 연예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게 다뤄. 한국 연예인의 죽음에 대한 가짜 정보를 퍼뜨린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더 최악인 건 올 K-팝이나 코리아부는 한국 네이버 기사 뉴스에 인용된다는 거야. 미국 미디어 올 K-팝은 뭐를 보도했다거나 코리아부는 어떤 말을 했다거나. 내가 기억하기에 올 K-팝이나 네티즌 버전은 기사에 5개의 한국 네티즌 글을 번역해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의 의견이라면서 떠넘겼어. 우리는 저곳에서 링크되는 기사부터 차단해야 해. 팬들의 정보가 저것들보다 더 정확할 거야. 순피는 정보가 좀 느리지만 최소한 믿을만 하지. 나도 왜 저들을 금지시키지 않는지 이해가 안 돼. 사람들은 순피가 좀 느리고 모든 것을 다 보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번역이나 보도에는 시간이 걸려. 그리고 순피가 보도를 안 하거나 또는 다른 사이트에서도 번역을 안 하면 그건 진짜 뉴스는 아닐 거야. 사람들은 너무 첫 번째 올라온 것들에만 사로잡혀서 그것의 출처가 뭔지 상관없어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저 사이트들에서 잘못된 번역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된 정보가 들불처럼 번진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셀 수가 없을 정도야. 코리아부와 올 K-팝이 세븐틴 민규 왕따 스캔들은 정말 난리도 아니었지. 그것은 100% 거짓말이었지만 급속히 퍼졌고 그 혼란을 야기했어. 정말 이런 짓은 멈춰야 해. 망할 사이트 목록은 매일 언급돼야 해. 특히 K-팝 관련 게시글은. 원한류 또한 똥으로 가득 차 있어. 클릭할 만한 가치가 있고 추천할 만한 더 많은 K-팝이나 한국 뉴스 사이트가 필요해. 트위터에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특히 왕따 스캔들이나 누가 잘못인지 이런 혼란스러울 때 저런 사이트들에 어쩔 수 없이 의존하게 되는 것 같아. 올 K-팝은 기본적으로 에일리의 누드 사진을 퍼뜨리고 유출시켰고 그녀의 커리어를 망쳤어. 또 판처와도 추가야. 그들도 사쿠라가 슬프게도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해서 그녀를 모욕하려고 했어. 전혀 몰랐던 사실이야. 알려줘서 고마워. 다시는 저런 사이트에 얼씬도 하지 말아야겠어. 댓글 반응까지 잘 보셨나요? 올 K-팝은 J-팝을 주로 다루다가 K-팝이 어느 정도 세계적인 인지도가 높아지자 갑자기 K-팝 전문 사이트로 전환해서 버젓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K-팝 인지도를 이용한 장사의 목적이고 위에 댓글에서 보였듯 운영자가 혐한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류를 이용해서 교묘하게 혐한을 하는 사이트는 위에 언급한 곳도 있고 요즘에는 일본 야후의 한류를 전하면서 대놓고 혐한을 하는 와우코리아라는 인터넷 신문도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실제로 많이 존재합니다. 어떤 부류는 어느 국가의 지령을 받기도 하고 어떤 부류는 스스로 혐한에 취해서 자발적으로 혐한 기사나 소식을 만들어 올리기도 합니다. 이런 사이트 때문에 한류에 대한 왜곡과 한류를 접하는 한류 초년생들에게 안 좋은 선입견을 만들게 되며 국가적으로나 한류의 전파의 측면에서 엄청난 마이너스 작용을 합니다. 결국 한국의 일베처럼 외국에도 같은 부류들이 존재하고 밟아도 죽지 않는 잡초처럼 혐오를 먹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이들을 뿌리 뽑는 일은 간단합니다. 어떤 종류의 사이트인지 확실히 인지하고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